어느 작은 도시에서 나고 자란 영수는 항상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된 자세가 서서히 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몰랐고, 참으로 조심스러웠던 그의 무관심이 결국 큰 문제로 다가왔다. 영수는 학생 시절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고, 긴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는 밤 늦게까지 공부를 했고, 이로 인해 자주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와 함께 구부정한 허리가 습관이 되었다. 이러한 자세는 당시에는 큰 불편함 없이 지나갔지만 서서히 그의 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의 20대 중반이 되자 영수는 목과 허리뿐만 아니라 점점 심해지는 만성적인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깨와 목이 뻣뻣하여 움직이기 힘들었고, 가끔씩 그의 손목과 손가락이 저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여겼지만 점차 증상이 심화되자 그는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영수의 척추능과 복목 증후군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목이 앞으로 지나치게 휘어지는 자세로 인해 생긴 문제였다. 이는 척추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잃고 대신 C자 모양에 가까워지면서 신경과 혈관의 압박을 가해 여러가지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하는 상태였다. 의사는 영수에게 이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디스크 문제나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걱정스러운 마음의 영수는 자세 교정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자세 교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습관을 진단받았다.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영수는 책상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끝에 걸치고 허리를 구부리며 작은 모니터를 내려다보는 습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목과 어깨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대표적인 잘못된 자세였다. 전문가는 계속하여 영수에게 몇 가지 간단한 교정 방법을 제안했다. 첫째, 그의 책상과 의자를 조정하여 모니터가 눈높이에 오도록 높이 조절을 하고, 두 번째로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붙이고 앉으면서 가끔씩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도록 권장했다. 셋째,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팔을 들어 화면을 눈높이에 맞추는 것과 같이 일상에서 작은 변화들을 제안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스트레칭과 요가를 통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영수에게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점차 변화되는 자신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자세가 교정되자 그의 통증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몸의 유연성도 향상되었다. 더불어 그는 정신적으로도 더 맑고 집중력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영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올바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건강한 삶을 주제로 한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며 자세 교정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마침표로 영수는 우리 모두가 바쁜 일상 중에서도 스스로의 신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잘못된 자세라는 간과하기 쉬운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시작점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하늘과 땅이 맞닿은 깊은 산골짜기에는 알 수 없는 힘을 지닌 여러 허브들이 지천에 펼쳐진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어느 누구에게도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그의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자연의 선물이라 부르며 큰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나 가염 소년이 병을 앓을 때, 심지어는 사랑에 아파하는 사람들까지 숲에 허브에 기대어 든든한 삶을 꾸려갔다. 어느 날 이 마을의 유리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넘쳐났으며 무엇보다도 자연의 선물이라 불리는 숲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곤 했다. 어린 시절부터 병약했던 유리는 건강을 찾기 위해 매일같이 숲을 향해 기도하곤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다. 의사들은 더 이상의 치료법이 없다고 선언했지만 유리는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숲의 신령들에게 기도를 드렸다. 그 기도는 하늘에 간절하게 닿았고, 마침내 숲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그 비밀스러운 얼굴을 내밀었다. 유리는 다가갈수록 숲에 숨겨진 아름다운 허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심장을 활력있게 만들어준다는 생강 허브였다. 손끝으로 가만히 문지르자 상쾌한 향기가 그녀의 코끝까지 스며들었고, 순간적으로 활기가 도는 것을 느꼈다.
다음으로 발견한 것은 불안을 가라앉히는 라벤더 허브였다. 온화한 보랏빛 꽃들이 바람에 살랑이며 그 향기를 퍼뜨렸다. 유리는 꽃을 손에 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의 마음의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 외에도 소화에 도움을 주는 페퍼민트, 면역력을 강화하는 에키네시아, 타박상에 좋은 카모마일 등 여러 가지 허브들이 유리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마치 보물창고를 발견한 듯 기뻐했다. 유리는 아기처럼 조심히 허브들을 모아 그 효능을 배우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차를 끓였다. 그렇게 차가운 밤이 지나고 그녀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몸의 변화를 느꼈다. 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과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 후로 유리는 숲에서 배운 것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유리를 허브 소녀라 부르며 그녀가 발견한 여러 허브들을 집에서 딜러 사용했다. 그것은 단지 병만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유리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그 후로도 여러 세대를 이어갔고 많은 이들이 자연의 선물을 찾아 숲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허브들은 마치 자연이 주는 작은 선물처럼 마을 사람들의 곁에 머물며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돌보아 주었다. 유리는 그 숲과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그녀가 처음 숲에 들어가 허브의 힘을 발견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믿음과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알아갔다. 허브는 단지 그중 하나일 뿐이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김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가 살고 있었다. 김선생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어느 날 마을 주민들이 김선생을 찾아왔다. 최근 마을에서는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모두가 김선생의 조언을 필요로 했다. 김선생은 여러 미소들을 지으며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혈당 관리는 단순히 음식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패턴과도 깊이 맞닿아 있지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사 습관입니다. 김 선생은 그렇게 서두를 때였다. 그는 아침을 절대 거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침 식사가 하루 혈당의 기초를 튼튼히 한다고 했다. 아침을 먹으면서 천천히 즐기는 것도 잊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섬유질이 많은 식사는 혈당 지수를 낮추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는 말하면서 렌즈콩, 귀리, 그리고 다양한 야채들을 추천했다. 이 화려한 식재료들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김 선생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강조했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하여 혈당 수치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설탕이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는 요는 피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운동에 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운동은 우리 몸이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했다. 너무 격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스트레스는 혈당 상승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라며 가볍게 늘어져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작을 해보이기까지 했다. 모두가 김 선생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각자의 생활 속에서 이 작은 조언들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흘렀고 사람들은 점점 더 건강해졌다. 김 선생은 아주 길고도 알찬 이야기로 마을 주민들이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늘 건강하게 지냈고 그 비결은 언제나 김 선생의 조언 속에 숨어 있었다. 그들의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활기차게 변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마을에는 늘 훈훈한 미소와 함께 혈당을 안정시키는 좋은 습관들이 자리잡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합니다. 직장, 업무, 학업,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이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않으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명상 테크닉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 명상을 접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업무와 학업, 그리고 가정사까지 겹치면서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죠. 어느 날 밤,
잠 못 이뤄 뒤척이던 제게 친구가 명상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명상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초보자에게 추천할 만한 테크닉 중 하나는 호흡 명상입니다. 먼저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찾아 자리에 앉거나 누워 봅시다. 그 자리에서 천천히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은 쉽습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어 보세요. 이때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호흡조차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몸이 점점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호흡 명상을 하는 동안 머릿속에 스쳐가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생각이나 개인적인 고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저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집중을 옮겨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명상 테크닉을 꾸준히 하루 10분씩 실천했고 점점 효과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긴장을 푸는 기분이 들었고 이후에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중에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이 호흡법을 활용해 스스로를 차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마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죠. 여러분도 명상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명상이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하려면 꾸준한 실천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해 보세요. 마음의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스며드는 것입니다.